네, 쏟아지는 글로벌 이슈들 조금은 딱딱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금요일인 만큼 조금 더 달달하고 구미가 당기는 재미있는 뉴스 골라서 이슈까지 또 전략까지 세워드리겠습니다. 마켓 트렌드 김종현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부드러운 소식 갖고 나오셨다고요? 네, 최근에 워낙 정책 얘기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은 좀 IT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 반년 전인가 이 시간을 통해서 슈퍼 와이파이라는 것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구글이 이제는 OTT 업체를 넘어서 ISP,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 보고서가 올라와 있는데요. 자세한 보고서 내용은 KT 경제경영연구소의 이슈 앤 트렌드를 살펴보시면 나오고요. 저는 이와 관련돼서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서 관련된 종목까지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TT에서 어디로 변화한다고요? OTT라고 하는 것은 오버 더 탑이라고 해서 이제 뭐 인터넷 무선 서비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ISP라고 하는 건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거든요. 네. 그래서 ISP 기업으로 바뀐다라는 것은 결국은 구글이 새로운 투자를 통해서 무언가 변모를 꾀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인터넷 소프트웨어 서비스 업체에서 모토로라를 확보했고 그 이후에는 네트워크 시장까지 발을 넓히려고 하고 있다는 것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 관련 보고서에 그림을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뭐 굉장히 다양한 색깔이 나옵니다만 프로젝트 룬이라든지 구글 피버라든지 스몰셀 같은 것들을 직접 구글이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O3B라고 하는 것도 있고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글이 투자로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 아니면 반대로 직접 구축하고 있느냐 아니면 글로벌 쪽이냐 미국 내 특정 지역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5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보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화이트 스페이스 같은 것들은 주파수가 굉장히 저역대인데요. 이 TV 주파수입니다. 근데 미국 내 TV 주파수가 남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것을 활용하게 되면 기존의 와이파이보다 영역을 무려 10배 이상 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와이파이는 아무리 넓어봐야 몇백 미터 아닌데 이 슈퍼 와이파이를 만약에 쓰게 되면 화이트 스페이스를 이용한 슈퍼 와이파이를 쓰게 되면 거의 10km 반경까지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도시 같은 데서 무선 인터넷을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슈퍼 와이파이를 지금 구글뿐만 아니라 여러 대학과 연구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업체들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통신망을 갖고 있는 버라이즌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좀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구글 피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광통신입니다. 그렇지만 구글이 전역에 깐 건 아니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스몰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펨토셀이라고 하는 게 있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지하철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지역에 가면 굉장히 소형 기지국 같은 동그랗게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펨토셀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이제 그 5GHz짜리 와이파이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이제 구글이 이 스몰셀을 직접 만들어서 특정 지역에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풍선입니다. 풍선인데 어떤 풍선이냐? 이걸 성층권까지 띄어서요. 이 성층권까지 띄운 이 통신 일종의 풍선을 바탕으로 해서 수신기와 교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리겠지만 통신이 가능한 거고요. O3B는 위성입니다. 그래서 통신 위성을 직접 띄우는 건 아니고 투자를 통해서 띄워서 상대적으로 이제 인터넷의 보급이 굉장히 더딘 지역까지 서비스를 넓힐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마련하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보시는 그림은 뭐냐면 미국의 특정 지역에서 남아도는 TV 지금 주파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아도는 TV 주파수를 활용을 하면 분명히 무선 인터넷 같은 그런 서비스들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에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미국 내에서 법안이 어떻게 통과될지 기존의 통신 회사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되게 되면 공중파 TV 같은 것들도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 이제 구글 피버 같은 경우에는 잘 보셔야 될 게 구글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셋탑 박스를 설치하면 그 안에 이더넷 스위치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돈을 내면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1TB의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200개 이상의 TV 채널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프리인터넷 5메가 정도의 속도밖에 안 되지만 누구나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구글이 꾀하고 있다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룬의 지상 수신기와 함께 이 개념도인데요. 지금 보시면 요 표시되고 있는 요 노란 게 이제 위성입니다. 위성이 아니라 이 풍선이라는 거죠. 통신용 위선을 이렇게 띄워놓으면 지상에 있는 이것과 서로 교신을 통해서 속도는 굉장히 느리지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뭐 하나의 이 기기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구글이 다양한 기기를 통해서 네트워크 시장에 직접 진출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핵심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데이터를 좀 아끼기 위해서 네. 핸드폰 와이파이를 켜놓거든요. 근데 이게 와이파이 지역에서 조금만 몇백 미터만 벗어나더라도 끊기게 돼요. 근데 좀 더 넓게, 좀 더 빠른 무선 와이파이가 뭐 포괄적으로 생기게 된다. 이런 말 같은데 사실 개념이 그렇게 쉽게 잡히진 않아요. 실제로 뭐 개발 진행 중인가요? 이미 개발은 끝났고요. 네. 이미 2013년이었던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네. 2012년, 2013년 CS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슈퍼 와이파이를 만들 수 있는 그 기기는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 서비스를 이제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관련돼서는 이해관계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구글이 과연 이런 행태를 왜 하고 있는지를 할까요? 살펴볼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구글의 지역별 실적이 나오는데요. 보시다시피 미국과 영국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에서도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 추세지만 전반적으로 절반 이상이 지금 특정 지역에서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선진국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많은 이익을 가져오고 싶은데 그것을 위해서는 통신망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통신망의 투자라고 하는 것이 국가 기관망이기 때문에 구글이 마음대로 진출해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프리카나 아시아처럼 인터넷 보급률이 굉장히 낮은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어떻게 하면 구글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봤던 통신용 풍선이라든지 통신용 위성 같은 것들을 띄워서 정말 산간 지역, 인구가 얼마 살고 있지 않아서 거기다가 통신망을 깔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매물 비용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최근 구글이 네. 다소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이용자 숫자가 야후에 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후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공격적인 영업을 하면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일간 사용자를 봤을 때 지난 7월을 기점으로 해서 야후가 구글을 역전하고 있는 현상이 갑자기 치고 나타나고 있죠. 올라왔네요. 네, 이유가 그래서 있나요? 야후에 이제 최근에 그 새로운 CEO가 바뀌면서 신규 서비스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이용자 숫자가 물론 검색 서비스에서는 구글이 절대적이지만 그 외 여타 서비스들 쪽에서 야후가 좀 약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구글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익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통해서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를 했고 많은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현금을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OTT를 넘어서 ISP 쪽으로 인터넷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방향으로 또 구글의 서비스를 더 싼 가격에 널리 퍼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급격하게 내놓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네. 슈퍼 와이파이 자체가요, 10km나 이렇게 넓게 관여를 하게 되면은 데이터로 수익을 내는 통신사들한테는 좀 악재일 것 같은데 저희가 전략 세우기 힘들 것 같거든요. 일단 전략적으로 봤을 때 국내에 미치는 영향, 그럼 국내 통신사에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근데 국내에 과연 이 슈퍼 와이파이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미국 내에서도 지금은 시범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에 정말 무료로 개방을 하게 된다면 통신사들 쪽에서는 가만히 있지 못하겠죠. 그리고 기존에 구글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에 대해서 비용을 내놔라라고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구글이 네트워크의 왕국으로 건설되는 것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왜냐하면 워낙 그 기존의 통신사들이 기관망 투자해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비용을 하나도 지불하지 않고 구글이 무임승차를 하려는 것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사람들이 모두 원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생길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슈퍼 와이파이가 대단한 건 뭐냐면 AM과 FM 차이가 똑같습니다. 고주파로 가면 갈수록 음질은 또렷해지지만 네. 실제적으로 이제 커버하는 지역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고주파로 가면. 근데 아까 TV처럼 주파수가 저주파 영역일 때는 굉장히 넓게 가고 건물 투과율도 기존의 와이파이보다 9배 정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밀집 지역, 굉장히 통신망이 과부하 걸리는 그런 지역 쪽에 슈퍼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앵커께서 슈퍼 와이파이가 굉장히 궁금하신 모양인데 슈퍼 와이파이는 아까 그 5가지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조는 구글이 네트워크망 투자를 하고 있다는 쪽에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직접적으로 들어오기 어렵다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국내 통신주가 굉장히 타격을 받을 것 같지만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구글이 네트워크 투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펜토셀을 만드는 업체라든지 네.
아니면 실제적으로 통신 장비들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해내고 있는 글로벌 수출 기업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스코를 비롯한 이 통신 장비 쪽에 대규모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수페타시스라고 하는 MLB 업체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통신용 MLB를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KMW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의 스프린트를 통해서 펜투셀 같은 기지국들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단순하게 구글에 납품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네. 없지만 네. 어쨌든 통신망의 전체적인 확대에 기인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라는 측면에서 단기적인 관심보다는 조금 길게 미국 매출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명확하고 또 길고 복잡하지만 저희가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성장성이 높은 그런 종목을 들어봤습니다. KMW와 이스페타시스, 구글이 생산하고 있는 팜토셀의 부품을 공급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입니다. 네. 자, 오늘 마켓 트렌드 김종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